안녕하세요. 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식물성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82에서 99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식물성 섬유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익혀보셨죠? 네, 섬유의 종류에 관한 표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천연 섬유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 중에서도 면, 아마, 점화, 대마, 황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면은 모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모카를 재배하는 지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짙은 노란색 부분이 모카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어디죠? 네, 미국 남부 쪽, 브라질, 이집트, 인도 등이 대표적인 모카를 재배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적도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20에서 30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카 재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왜 모카를 재배를 안 할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리고 평균 온도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카를 재배하기에는 너무나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카를 재배하지 않고요. 저희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면은 거의 100% 수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카 꽃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 학생이 있다면 그거는 관상용으로 제가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면을 수확하기 위해서 재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꽃꽂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경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1년생이고요. 이렇게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 같은 게 맺어지는데요. 이거를 다래라고 합니다. 이 다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탁 터져요. 이렇게 터지면서 요 안에 생깁니다. 이 솜이 뭐가 되죠? 네, 면의 원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뭇가지에 팝콘같이 생긴 솜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솜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솜털을 하나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좀 짙은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씨앗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솜털에서 씨앗을 분리한 것을 린트라고 하는데 이 린트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지금 보시면 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까만색 있죠? 네, 무슨 차이일까요? 네, 여기에 있는 하얀색, 그 솜털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까만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솜털을 제거해서 그러면 이걸 버리느냐? 그렇지 않겠죠? 네, 이 솜털을 린터라고 하는데요. 이 린터는 재생섬유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솜털에서 씨앗을 분리한 면은 린트라고 하고요. 씨에 남아있는 짧은 섬유는 린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목화실입니다. 네, 이 목화실을 여러 가지 공정을 갖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코머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머 공정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공정인데요. 이 코머 공정을 하지 않고 만든 실을 카드사라고 하고요. 코머 공정을 한 실을 코머사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개의 실을 보시면 이게 좀 더 잔털이 많이 있고 여기 잔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머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불순물과 짧은 섬유만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열이 불규칙하고 섬유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고요. 광택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직물로는 데닌, 게버딘, 면 플랄렐이 있습니다. 좀 더 코모사에 비해서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그런 직물들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콤이 뭐죠? 빗질하다죠. 빗을 콤이라고 하죠. 네, 빗질하는 그런 공정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잔털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네, 좀 더 매끈하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이 매끈하고요. 광택이 있습니다. 이 코모 공정을 통해서 보통 한 25%가 손실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의 공정이 더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원재료에서 한 20%가 25% 정도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카드사에 비해서는 좀 더 얇기 때문에 원단을 만들면 좀 더 얇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직물은 브로스크로스 보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옷을 만들 때 좀 두께감이 있는 것인지 두께감이 없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따라서 카드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코모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의 당면과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단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단면과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섬유의 성질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천연 섬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조 섬유는 충분히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섬유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냐면 단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측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번 면의 단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양이 평면에 가까운 관상이고요. 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중공이라고 해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 거냐 같냐면 혹시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네,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랗게 생긴 그 화장지를 이렇게 눌러요. 눌러.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기죠. 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중공이 있으면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온성과 흡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공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보온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보시면 약간 꼬임이 있어요. 꼬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양모와는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꼬임이 아주 심한 꼬임이 아니에요. 살짝 요런 정도. 제가 보통 스크루바 하거든요. 스크루바 아시죠? 네, 스크루바처럼 살짝 꼬아지. 네, 꽈배기 정도?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측면에 천연 꼬임이 있습니다. 이 측면에 천연 꼬임 덕분에 방적성, 실을 만드는 성질이 좋습니다. 섬유의 길이는 보통 2에서 45mm. 네. 센치로 하면 한 2에서 4.5cm, 한 이 정도 될까요? 네. 굉장히 짧은 섬유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플 섬유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방적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면의 특성, 먼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섬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모사를 쓸 것이, 코모사 또는, 카드사. 카드사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셔츠, 네일, 청바지, 작업복, 정장용 의복, 손수건, 침구, 식탁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섬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강도가 좋고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튼튼한 직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옷은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물 세탁이 가능한데 특히 전에 배우셨죠? 섬유의 성질에서 수분 강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원래 강도보다 물에 들어갔을 때 더 강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탁을 했을 때, 물 세탁을 했을 때, 보통 마모되는데, 얘는 마모 정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세탁 가능하고요. 내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비누를 세제를 사용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물 세탁이 가능하고요. 그냥 친수성, 물에 굉장히 친해요. 물과 친해요.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염색성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 고온의 온도에서 다림질해도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또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형태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탄성 회복률과 레질리언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죠. 탄성 회복률은 늘렸다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레질리언스는 이렇게 구겨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나쁩니다. 그래서 구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구김이 많이 생기면 물론 다림질을 하면 되지만 저희가 다림질 요즘에 많이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합성 섬유와 혼방을 하거나 퍼머넌트 플래스 가공을 통해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곰팡이, 벌레의 침해를 받는 섬유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얘는 식물성 섬유니까. 그래서 뭐 옷을 그냥 이렇게 좀 땀에 차 있는 거를 그냥 함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잘 타는 섬유예요. 당연하겠죠. 섬유 저희 식물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염 가공, 잘 타지 않는 방염 가공이 필요하고요. 재배 공정에 있어서 환경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초제, 살충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오염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식물에서 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이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그런 거 못하겠죠. 그래서 좀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저임금으로 좀 노동 착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의 역사는 인류가 재배한 섬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섬유입니다. 기원전 4천년부터 식민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 옷의 종류가 네, 아마라고 합니다. 아마는 이렇게 네, 생겼어요. 요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서 이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서 아마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키는 40에서 140죠? 이렇게 크진 않죠. 네, 줄기는 한 3에서 5mm 정도 되고요. 아마의 구조를 보면 단면은 다각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측면은 섬유의 굵기가 좀 불규칙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러한 표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의 가장 큰 성질은, 가장 독특한 성질은 굉장히 시원한 여름용 섬유라는 것입니다. 열 전도성이 높아서 네, 시원합니다. 열 전도성은 제 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착용 시 몸에 붙지 않습니다. 초기 탄성률이 높아요. 초기 탄성률이 높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뻣뻣합니다. 뻣뻣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몸에 이렇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좀 밖으로 이렇게 뻗쳐요. 뻗쳐서 굉장히 그러니까 몸과 이 옷이 따로 있는 거죠. 좀 시원한 그런 섬유고요. 친수성 섬유로 흡수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마섬유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한 강도와 내열성이 좋고요. 독특한 촉감과 표면감의 섬유입니다. 이제 좀 뻣뻣하고 까실까실한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 식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태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신도, 탄성, 레질리언스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아마도 면과 마찬가지로 음, 강도가 저기 수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세탁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용 식물로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세탁, 침대 커버라든지 뭐 행주라든지 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화는 모시를 만들고요. 굉장히 강택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옷을 요즘에는 그 일반 저희가 입는 옷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복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다음에 황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마는 옷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옷에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산에 가시면 바닥에 뭔가 깔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바닥재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닥포라든지 로프 자루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마가 있는데요. 대마는 삼대라고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면이 없었을 때, 그렇죠? 그, 그 고려 시대, 공민왕 시대에 문희점 선생님이 그 모카 씨를 몰래 가져다가 심어서 뭐 재배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3대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면 섬유가 사용되기 전부터 서민들의 의복 재료로 널리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고가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 대마를 가지고 좀 전에 점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리의 옷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음, 그 상복이나 수의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마는 이 대마를 삼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고급 삼배, 안동포와 돌신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상복과 수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대마, 점화, 황마, 아마 이렇게 같은 마 종류인데요. 어떤가요? 용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일반 용도, 울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고요. 그다음 황마는 옷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거에 비해서 대마와 점화는 우리 일상에서 입고 있는 옷보다는 한복, 상복, 수입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식물성 섬유, 명과 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섬유의 성질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